안녕하세요. 로이첨삭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편입 자기소개서 항목 중 첫 번째를 사례로 한번 다뤄볼게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천자로 작성하시온데요. 그래서 기울인 노력 같은 경우는 전적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단순히 그 공부를 통해서 감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공과 연결점이 있게끔 어떤 느낌점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공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새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공부했던 내용이 어떠한 매력이 있었고 진학을 한 대학에서 앞으로 진학할 대학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느낀 바대로 어떠한 인상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구성을 하면 돼요. 근데 이와 달리 전공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조금 난해한 점이죠. 전혀 다른 전공이 상충할 때 균형점을 어떻게 잡냐가 이 항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같은 전공으로 진학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페르소나도 수학과에서 생명과학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전혀 다른 분야로 학적으로 옮기더라도 부분 연결고리는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사례를 통해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수학과예요. 수학과의 내용을 이제 담아내겠습니다. 수학을 이용해 복잡한 방정식을 풀이하고 논리적 흐름을 이어가며 창의적인 발상으로 답안을 도출하는 수학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학을 매우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단순히 어떤 어휘로 논리적인 것도 있고 창의적인 것도 있다 해서 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지원자가 단순히 자기가 논리적이다,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은연중에 풍기니까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어휘를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 첫 문장에 대한 근거예요. 수학과에 진학하기 전부터 수학자의 전기, 일반 공식, 또 세계 7대 난제 등에 관심을 갖고 수학은 사회의 학문이자 문명의 토대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좋아하고 매력을 느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 매력을 어떻게 느꼈는데? 라고 읽는 사람이 되묻는다면 거기에 전기, 일반 공식, 세계 난제 정도를 알아볼 만큼 관심이 있었다. 또 사유하는 학문이자 문명의 토대라는 걸 알면서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학문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한 관심과 근거를 들었으면요. 이제 전적대학교로 넘어가서 노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전적대학교 수학과에서는 전공 기초에 집중하며 과학, 사회, 공학 등의 분야에서 수학을 응용해 문제를 해결한 여러 사례를 접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학과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하고 수학과를 다니면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부분이에요. 이 수학을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해결 방안도 여러 차례 접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다른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수학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복선을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과에 지원을 해도 이상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요. 이를 통해 수학의 기초가 수학의 기본이 중요함을 이해한 후 미적분부터 선형대수까지 착실한 자세로 학습했습니다. 정말 노력한 모습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대상을 선정했어요. 미적분이랑 선형대수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문장은 이제 예상이 가능해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정말 노력을 해서 어떠한 결실이 나왔다. 이런 일반 구성이에요. 이런 구성은 필요하죠. 그래야 노력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수학 과제는 난이도를 높이며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매번 도전에 즐거웠습니다. 뭔가 학문적 성취감을 즐기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는 걸 또 어휘 사용을 통해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어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약간 의식화하는 거죠. 다음 문장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이해한 내용만으로는 이제 풀이가 쉽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나올 문장에 대한 먼저 예고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내용은 수업 내용만으로는 다 아우를 수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교의 도움을 받으며 과제 이상의 분량을 꾸준히 풀었고 또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커지는 성취감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사용해서 과제가 어려울 때는 더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다. 그 내용에서 이제 정말 노력한 모습이 엿보이잖아요. 그냥 본인이 할당 받은 아니면 해야 할 과제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교를 찾아가면서 굳이 안 풀어도 될 것까지 막 풀었던 거예요. 문제를 막 풀어본 거죠. 각 챕터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도전했고 답안을 도출하지 못해도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역시 1, 2학년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죠. 이 정도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른 학과라도요. 이 사를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대답이 나와야겠죠. 그 결과 미적분과 선형대수 수업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건요. 미적분과 선형대수 수업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은 이제 수리 감각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다졌다라고 읽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노력한 대목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노력한 경험이 지원하는 학과와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학과에서 제공한 여러 과목 중에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거를 소재로 사용했어요. 프로그래밍과 수학을 연계한 수업으로는 수학의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복선이 나왔죠? 과학과 사회공학 등에서 수학을 응용해 문제를 해결. 이 부분이 여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제 지원하는 생명과학과 연결이 되는지 만들어 가볼게요. 다음 문장은 벡터, 선형대수 등을 종합해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며 간편하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수학과에서 개설한 프로그래밍이 아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 가르쳐 준다기보단 수학을 어떻게 응용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백질 여기 나왔네요. 생명과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단백질 구조를 프로그램으로 조합하며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연결고리를 잡았어요. 프로그램과 단백질.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요. 다음 문장에서 게임과 접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통해 수학 지식을 생명에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페르소나가 단백질 구조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폴드잇이라고 유명 프로그래밍이죠. 2008년도에 나온 일종의 게임인데 그걸 통해서 아미노산 결합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냥 대중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수업 시간에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접해볼 수 있고 또 수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알아봤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밍, 단백질 구조 예측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잡았고요.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연결고리를 확보했으니까 조금 더 쪼여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확장해 여기 나왔어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관심이 확 생겼는데 한꺼풀 더 들어가 보니 표적 항암제 연구에 수학과 프로그래밍 지식의 활용 현황을 탐구하며 생명과학과 수학의 접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접점이 나왔어요. 생명과학과 수학의 접점은 이런 식으로 사례를 또 범위를 확장해 가면서 이제 페르소나가 찾은 거죠. 표적 항암제 이런 걸 언급할 정도면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구나 라고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면은 확실히 완벽한 근거로 특별한 근거로 생명과학과 수학의 연결을 꽉 조였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단백질 관련 내용을 읽으며 계속 확장이죠. 확장하면서 세분화하면서 구체화하는 거예요.
단백질 관련 연구 내용을 읽으며 수학 응용력으로 질병 치료의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느낀 바의 대표 문장이에요. 단백질 이런 걸 찾아보니까 수학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에서 수학의 기본 실력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 내용으로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느낀 점 치고는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목적은 편입이니까요. 편입할 학과와 느낀 바가 동일해요. 지금 연장선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는 이제 느낀 바에 대해서 하나 더 붙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수학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관점을 바꿔가며 풀이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러한 노력으로 시야를 넓히며 숫자로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학습 자세를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질병 치료를 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에 대한 일종의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수학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수학과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관점을 바꿔서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배웠는데 이러한 자세를 배양해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명과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심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했고요. 연결고리 찾는 게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목으로는 수학과 생명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다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생명과학과에 지원하니까요. 제목이 아무래도 생명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목적 자체가 느낀 바도 그렇고 공부한 내용을 어떠한 목적에 맞게 서술한 부분도 그렇고 생명과학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제목을 기술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1번 항목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항목도 다음 자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